안녕하세요. 하지동맥 수술을 앞두고 불안하고 걱정된 마음으로 대기하고 계시는 환자 및 보호자분께 하지동맥 수술에 대한 이해를 최대한 돕고자 부산백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의료진이 동영상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동영상은 수술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는 참고용 자료입니다. 환자 개개인의 질환과 수술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는 추후에 직접 의료진이 설명할 것입니다. 하지동맥이 동맥경화 등의 다양한 이유로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하지로 공급되는 혈류량이 부족해집니다. 이로 인하여 일정한 시간, 거리를 걷게 되면 다리에 통증이 발생하고 걷기를 멈추고 휴식을 취하면 다시 통증이 가라앉는 파행이 반복됩니다. 이 질환이 좀 더 진행하면 걷기와 상관없이 휴식 시에도 통증이 발생합니다. 또한 발에 상처가 나게 되면 혈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온갖 치료에도 상처가 낫지 않고 악화되며 다리에 괴사가 진행되면 최악의 경우는 절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을 완화시키고 다리를 살리기 위해서 치료가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나 시술을 수술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약물 치료에 호전이 없고 시술로 해결되기 힘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술을 시행합니다. 수술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혈관 우회 수술은 좁아지거나 막힌 동맥을 인조혈관이나 자가혈관을 사용하여 우회시키는 방법입니다. 혈전 제거 수술은 혈전으로 동맥이 갑자기 막힌 경우에 이를 특수한 수술기구를 사용하여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혈관 성형 수술은 혈관 죽종에 의해서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 있으면 혈관 죽종을 제거하고 필요하면 인조혈관으로 넓혀주는 수술 방법입니다. 환자 개개인의 혈관이나 질환 상태에 따라서 세부적인 수술 방법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분에게 시행할 구체적인 수술 방법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직접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술이 마무리된 후에는 마취해서 깨워서 중환자실로 이송합니다. 수술이 간단하게 끝나고 환자 상태가 안정적이라면 바로 일반 병실로 이송하기도 합니다. 중환자실에서 1박 2일 정도 집중 치료를 시행받고 잘 회복되면 수술 다음 날 일반 병실로 전실합니다. 보통 수술 후 2일에서 5일간 수술로 재관류된 다리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서 안정될 때까지 침상에서 안정을 취합니다. 이후 조심스럽게 거동을 시작해보고 천천히 거동거리를 늘려갑니다. 이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치료를 마무리하고 퇴원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환자의 회복 과정은 개인의 회복 능력 및 발생한 합병증의 종류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및 합병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동맥 재관류 수술은 파행 증상을 완화시키고 다리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일부 환자분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안전하게 시행되는 수술입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수술이 진행되어 마무리되었다고 하더라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위험이 어느 정도 따를 수 있습니다. 발생 가능한 수많은 합병증 중에서 치명적인 장애나 후유증이 남거나 생명유지가 위험해질 수 있는 경우만 최대한 간추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경색, 뇌출혈 등으로 인해 뇌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우 드물지만 최선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 불가능한 의식 저하, 경련, 마비가 발생하여 후유증이 남을 수 있고 뇌사로 진행되거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심근경색, 악성 부정맥 등이 합병되어 심장 기능이 회복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으며 여러 방법의 처치나 추가적인 시술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재활 능력의 부족이나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호흡 기능이 회복되지 않으면 장기간의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하며 인공호흡기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추가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 및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수술 후 대량 출혈이 발생하면 쇼크가 급격하게 진행되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대량 수혈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혈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 5%의 환자에서 지혈을 위한 재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 수술 상처가 잘 안 붓고 벌어지는 경우가 다른 종류의 수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이는 환자 질환의 특성 때문인데
수술 상처로 혈류 공급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접히는 관절 부위에 수술 상처가 위치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를 낫게 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입원 치료하면서 소독, 항생제 투약, 재봉합 등의 수술 상처 관리가 필요합니다. 서해부에 위치한 대퇴동맥을 수술하는 경우 대퇴동맥에 인접하여 위치한 림프선이 최대한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하면서 수술을 합니다. 하지만 수술할 때 육안으로 림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술하다가 간혹 림프선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손상된 림프선을 따라 림프액이 누수가 되면서 수술 상처에서 림프액이 다량으로 배액이 되다가 상처가 잘 안 붓고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또한 장기간 입원 치료하면서 여러 차례 시술을 하는 등 수술 상처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술할 때 인조혈관 사용한 경우 철저한 소독과 항생제 사용에도 불구하고 약 1%의 환자에서 인조혈관이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주사 항생제 투약을 위한 입원이 필요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는 감염된 인조혈관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는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조혈관을 제거하는 경우는 결국 수술하기 전에 다리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리 상태는 수술 전보다 더욱 악화될 수 있으며 예후가 불량할 수 있습니다. 최선의 수술 방법으로 완벽하게 수술을 마무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가혈관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던지 우회도관이 불량한 경우에는 혈류 재관류가 제대로 되지 못하거나 재관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혈류량이 불충분한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이 경우 다리의 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수술이나 시술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시간 경과에 따라서 동맥경화 등이 진행하여 재개통된 혈관이 다시 점차 좁아지거나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약물 치료가 필요하며 반드시 금연을 해야 합니다. 추후에 적절한 시기에 시술이나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한 쪽의 다리나 수술 상처 근처에 고환이 붓는 경우가 있으며 수술 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신경 손상에 의해서 다리의 운동신경이 떨어지거나 감각이 무뎌지거나 이상 감각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회복되나 일부 환자에서는 약간의 불편감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급성으로 하지동맥이 완전히 막히면서 하지의 광범위한 부위에 오랜 기간 혈류가 전혀 공급되지 않았던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한 경우에 재관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갑작스럽게 많은 혈류를 공급받은 다리 근육이 급격하게 붓기 시작하고 이로 인하여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에 압박을 받게 되는 구획증후군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근육 손상을 막기 위해서 근막을 절제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획증후군에 의해서 근육이 손상받기 시작하면 횡문근 융해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신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위험해질 수 있고 투석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어 예후가 불량합니다. 신장 기능이 악화되면 투석이 필요할 수 있으며 대부분은 수술 후 일시적으로 투석이 필요하나 일부 환자에서는 매우 오랜 기간 투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혼란한 정신 상태가 반복되면서 진압력이 떨어지는 선망이 합병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신체가 회복함에 따라서 선망 증상도 100%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으나 선망이 심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환자가 치료 협조가 되지 않고 재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위장관 출혈, 허혈 및 괴사가 진행될 수 있고 2차적으로 간 기능 부전, 다장기 기능 부전, 폐혈증, 범발성 응고장애 등이 합병될 수 있습니다. 수술할 때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술 시간 등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길어지는 시간만큼 수술 후 합병증 발생 가능성 및 위험도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추가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점들은 나중에 의료진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지동맥 재관류 수술은 환자의 다리를 살리고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수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병증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수술받을 수 있도록
부산백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의료진들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수술을 시행할 것이며 수술 후 환자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수술 후 환자분께서 무탈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다음 4가지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의료진의 의료 행위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르셔야 합니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시행하는 모든 의료 행위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몸이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의료진의 의료 행위와 조언에 최대한 귀 기울이시고 협조하셔야 합니다. 둘째, 전신마취로 인해서 폐에 가래가 쌓여 폐렴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호흡 재활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가슴을 울리는 깊은 기침을 하여 몸에 쌓여있는 가래를 잘 뱉어내야 하고 공흡입기 사용법을 교육받은 후 폐가 허탈되지 않도록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호흡 재활을 지속해야 합니다. 셋째, 수술 후 입맛이 떨어져서 식사를 거르거나 소량만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식사량을 늘릴 수 있도록 스스로가 노력해야 합니다. 밥, 죽, 미음 중 본인이 잘 드실 수 있는 것으로 담당 간호사에게 신청하시고 식사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최대한 많은 양을 식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수술 상처가 잘 아물면서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4가지 준수사항 중 가장 중요한 넷째, 반드시 금연하셔야 합니다. 흡연은 하지동맥 폐쇄질환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흡연을 지속할 경우 완벽하게 수술이 완료되고 약물 치료를 철저하게 받더라도 결국 혈관 폐쇄가 재발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서 결국은 하지를 절단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흡연량을 줄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담배를 완전하게 끊어서 절대 피지 말아야 하며 전자담배나 간접흡연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의료진의 의료 행위와 지시에 철저히 따를 것. 둘째, 호흡 재활을 열심히 할 것. 셋째, 식사를 천천히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넷째, 금연할 것. 이 4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특히 가장 중요한 4번째 협조사항인 금연은 반드시 평생 동안 지켜야 하겠습니다. 부산백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의료진들도 환자분의 소중한 생명에 무한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수술하고 치료할 것이며 다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백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에서 수술받으시는 모든 환자분들이 수술 후 잘 회복되어 빠른 시일 내 건강을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설명 들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